증시가 저는 이번 연도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연준이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그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양적 완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준비금 채워주는 게 QE를 커버치는 거긴 한데요. 결국은 준비금을 넣어주는 게 어느 정도 채워져서 은행에서 돈이 넘쳐나면 그거는 주식이나 국채를 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말장난은 맞는데 이게 준비금이 채워질 만큼 채워진 이후부터는 이거는 그때부터 정말 QE를 우회해서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준비금이 너무 지로에 가깝기 때문에 웬만큼 준비금을 넣어준다고 해도 효과를 보질 못해요. 그리고 결과적인 거는 지금은 QE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QE를 커버 쳐지는 건 맞는 건데, 어느 기점을 넘어가면은 QE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경기 부양은 아니에요. QE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좀 메인 이슈로 하고요. 준비금을 채워줘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는 은행들한테 국채하고 증시하고 대출 많이 해줘. 그럼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말장난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QE를 커버치는 말장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보다는 증시를 끌어올려서 경제가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QE를 커버치는 말장난이 아니고 우선 준비금을 넣어갖고 얘네들이 증시를 끌어올리게 해서 좋은 증시를 해서 경제가 좋아 보이게. 증시가 좋으면 경제랑 제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누가 죽어나도요. 증시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는 좋은 거예요. 미국 경제가 올라가기 위해선 지표가 좋은 거기 때문에 지표는 마사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장난은 결과적으로는 QE를 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장난은 그쵸 주식으로 경기 부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5년 6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주식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제도 주식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 보이는 효과를 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올려줄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너무 일어나면 민간인들, 우리는 일반 투자자들은 증시를 많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주식을 끌어올려주는 건 누구예요? 기관 투자자예요. 그러면은 연준은 기관 투자자 그리고 펀드들한테 돈을 줘갖고 암묵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돈 줄 테니까 주식 사, 채권 사,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으로 경기 부양하는 거예요.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말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장난은 그거예요. 주식으로 경기 부양하는 거예요. QE를 우회해서 한다는 말장난도 합리적인 의심은 맞아요. 합리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의 정확한 해석은 주식을 올려서 경기 부양을 시킨다는 거. QE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QE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준비금이 충분히 충당이 돼서 은행들이 돈이 좀 남아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돈을 시장으로 넣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남아도는데 은행은 돈을 쌈짓돈으로 감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어딘가 돈을 돌려서 재테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금이 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넣을 돈이 없는 거야.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연준이 지금 돈을 넣어준다고 은행에 돈을 넣어준다고 해도 너무 0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지금 유동성이 없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지금 파월이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유동성이 확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앞으로 계속 해주면 준비금을 쌓아둘 테니까 어느 정도를 넘으면 좋겠고 준비금을 넣어준다고 하니까 그런 심리가 작용이 돼서 증시가 유동성이 들어오겠지라는 그런 희망 고문을 계속 증시에 해주니까 그래도 그러면 엔캐리 자금이 그래서 안 나갔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6,900을 넘더라도 다시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었던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준비금이 떨어지면 증시에는 변동성이 나와요. 네, 준비금이 저는 그렇게까지 떨어진지 몰랐거든요. 근데 거의 지로에 가까워요. 이러면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나와요. 그리고 랠리가 나와요. 가짜 랠리라고 해요. 은행에 준비금이 없을 때 랠리가 나오면 가짜 랠리라고 합니다. 가짜 랠리라고. 왜냐하면 가짜 랠리가 왜 나오냐? 쏠림 현상으로 해서 막 튀어올라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수도 별로고 유동성 경도 별로고 반도체 떨어지고 비트코인 떨어지는데 테슬라만 난리 났네? 이런 식으로 쏠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짜 랠리라고 해요. 준비금이 거의 지로에 가까울 때는 가짜 랠리다라고 해요. 속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참여자가 적으면 변동성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시장 참여자가 없다는 거는 많은 심리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도 심리와 매수 심리가 있는데 그 조금의 물량을 한 자리에서 투하하듯이 매도, 매수 이렇게 물량이 클 때는 큰 매수와 매도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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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매수 그냥 한 기간이 유동성 공급이 없으면 그냥 한 자리에서 매수 이렇게 되면 주가가 팍 올랐다가 매도 그러면 주가가 팍 내려오고 이래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은행의 준비금이 떨어지면 안전자산 선호를 해요. 안전자산. 근데 보통 금이나 은을 가지고 해요. 금, 은. 그리고 은행에 준비금이 없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나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게 돼요. 돈을 다 써버렸거든. 은행에 준비금 다 써버렸거든. 그 돈을 다 어디론가 나가 있다는 거잖아.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금, 은으로 올라갑니다. 옮겨가고요. 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주식하면 전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이 있어서 유동성 공급이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되려고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아니고요. 지금 유동성 공급이라기보다는 유동성 공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잖아요. 그 희망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은행에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준비금이 지금 지로에 가깝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계속 그리고 재무부에서도 계속 채권을 은행 시스템으로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재무부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 옐런이 하도 너무 많이 발행을 해버려고 그걸 이제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똥치고 있다 이런 말을 표현이 정확히 맞는 건데요. 네, 완전 뭐 똥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은행으로 준비금을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은행에서 돈이 넘쳐나면 이제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는 건데 영에 너무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금 움켜잡고 있어야 되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움켜쥐고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느꼈는데 그렇다고 지금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이제 곧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준비금이 100%까지 꽉 차 있지 않고 충분한 준비금이 돼 있지 않더라도 계속 주식을 살 수가 있고 주식하고 채권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할 때 어차피 지금 연준에서 계속 돈을 넣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은행이 대출을 해주거나 뭐 주식이나 채권을 사지 않는 이상은 준비금이 충분히 계속 은행에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금융위기는 터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금융위기는 터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많이 해놨다. 연준이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유는 즉슨 이렇게 준비금 같은 거를 계속 꽂아주면은 우선 지표로나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때 은행에서 준비금 많이 갖고 있다 보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넘어야 되는 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벽 하나가 깨져버리면 그냥 바로 금융위기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거 깨지면 첫 번째 금융위기 시작, 뭐 이거 두 번째 깨지면 금융위기 시작의 시작, 세 번째 깨지면 시작의 시작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절대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한 파월 그리고 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로 말장난하는 거긴 하지만 여튼저튼 준비금을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공급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해줄 거라는 거를 완전 뭐 지금 경기 부양은 아니지만 은행에 대한 경기 부양을 시켜갖고 증시를 올리고 증시를 올림으로써 경기 부양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제가 좋다 하는 평가되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은행에다가 유동성 공급을 해주지만 그 돈이 아직 은행으로 증시로 막 들어온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안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지금 올리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재무부는 채권 뿌렸던 거를 이제 걷어들일 거고 재매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준은 계속
돈을 은행에다 준비금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해서 증시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계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고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1월입니다. 그리고 1월에 금리 인하까지 이제 예상을 해놓는다고 하면 지금은 1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솔직히 금리 인하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파월이 바보입니까? 마지막에 이제 파월 의장 그만두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 안 했고 누구 손해볼 장사하려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돈을 계속 은행으로 넣어줘서 그게 이제 시장으로 유동성 우회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기대감, 희망,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쪽에 좀 비중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이면은 제 생각엔 QE도 같이 할 것 같아서 QE에 대한 희망도 좀 돌지 않나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도 하고 하니까 뭐 금리 인하한다고 무조건 증시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돈을 넣어주고 있다. 돈을 푸는 거는 이거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인하를 하는 거지만 지금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금리 인하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3번 정도의 금리를 했음에도 아직은 금리 수준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로 뭐 금리 인하면 증시가 올라간다는 확실하게 그런 게 아니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하는 확률적인 걸 올라가는 거지 증시를 올리는 거는 확실한 포인트를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확실하게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가는 포인트를 주는 게 뭐예요? 돈을 아예 정말 직접적인 캐시를 은행이나 아니면은 세상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QE를 하든가 경기 부양을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채권을 발행해갖고 돈을 갖고 온다면 그 돈을 어디다 뿌려요? 저소득층한테 뿌는 거예요. 그냥 바로 현금을 그냥 뿌려버리면 이거는 증시를 올리는 자양분이 되거든요. 금리 인하는 증시를 올리는데 자양분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내리더라도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냥 희망적인 그래도 여기서 돈을 뿌려주기 때문에 그거의 원동력이 제일 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돈 뿌리는 거요. 그래서 지금 은행 쪽으로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리 인하라는 포인트에 사람들 많이 포커스를 하지만 메인리는 돈이 계속 뿌려지고 있다는, 그리고 트럼프가 내년에도 돈을 계속 뿌리려고 하잖아요. 돈 뿌는 거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돈 뿌려갖고 증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돈을 뿌려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뉘앙스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면 또 증시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하면은 굉장히 좀 두려워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뭐 경제학적으로는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올리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돈을 뿌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와도 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짧게 코로나 시국에 짧게 왔다 갔죠. 왜냐면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이요. 원래는 인플레이션 하면 옛날에는 막 걱정하고 이제 경기 침체일 거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훨씬 더요. 왜냐면 그거를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요. 경제학자들도요. 저도 뭐 겪어보지 않은 부분에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번에 우리는 돈을 풀면 증시가 올라간다는 거와 이미 증시는 돈을 푸는 거에 중독이 돼 있다는 거를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학자들도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월가 트레이더들도 이번에는 굉장히 돈 풀면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에 좀더 비중을 두고 내년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역시나 돈 풀면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돈을 완전 직접적으로 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에다가 그리고 준비금까지 그리고 나중에 QE까지 해버리면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을 올리면서 증시까지 올리는 상황인데, 네, 인플레이션의 걱정을 좀 뒤로 하고 증시가 올라간다는 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역시나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기며 갈긴 갈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내리려고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연준하고 대통령은 뭘 할까요? 정부에서는요. 에너지 값을 내리겠죠. 에너지를 내리면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거비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주거비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전에는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주거비가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주거비가 올라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비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주거비는 횡보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뭘 제일 많이 해요? 에너지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에너지를 계속 끌어내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죽이려고 한 거죠.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석유값이 너무 비싸다. 끌어내려라. 미국에서 석유 팔아.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올라간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추릭을 쓰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돈까지 뿌려버리면 소비가 좋아.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잡힌 건 아니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용이하는 세상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올라도 소비는 좋으니까 경제는 좋은 거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는 올라가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원래 사실상 경기가 좋으면 유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계속 잡는 게 유가가 올라오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인플레이션과 유가가 같이 올라가는 건 완전 쥐약이거든요. 유가만 내리면 좀 출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거는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연준은 아니라고 파월은 아니라고 하지만 바보냐 우리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금리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10년물 금리도 어차피 4.2에서 4.5까지는 그냥 용이하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원래 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메인적인 거는 돈을 풀고 있다는 게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푼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푼다. 그럼 내년에 정부에서도 돈을 풀고 연준도 돈을 풀고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그리고 재무부에서는 채권 재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QE랑 비슷한 효과를 띠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말하는 게 뭐냐면 QE를 하는 거랑 똑같아. 심지어는 QE보다 더 심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 지금 채권 재매입하는 거랑 연준이 준비금을 넣어주는 크기를 보면요. 그래서 어디서는 되게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심각하다는 얘기는 조금 경제학자들이 좀 말하는 거를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를 겪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음에도 돈을 풀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게 또 경제학의 새로운 국면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경제학자들도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버블이다 뭐라고 하는데요. 네, 버블은 그냥 뭐 그렇게 돈 들어가면 버블도 버블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역 헤드앤숄더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 헤드앤숄더를 보기도 하지만요. 지금 우리의 정확한 해석은 네, 박스를 이탈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모든 패턴은 박스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스 이탈하는 걸 봐야 되고, 근데 마침 박스의 상단이 역 헤드 앤 숄더의 발산하는 그 약속된 패턴의 약속된 자리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굉장히 강력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차트적으로 좋은 패턴들이 한 2개, 3개씩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제의 고점과 저점이 만나기도 하고 역헤드 앤 숄더도 있고 박스 상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6,900이 굉장히 단단한 지지였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면 신규 매수가 좀 들어와가지고 쭉 좀 뻗어가는 장대 양봉 뭐 한두 개 정도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500 정도는 거뜬히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악재거리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그렇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정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훑어봐도 이번 지금 며칠 남지 않은 2025년에 악재거리가 안 보여요. 희망만 보여요. 이게 뭐냐면 돈을 푼다. 지금 돈 푸는 거 증시가 지금 연준이 채권 매입한다는 걸로 인해서 그것만이 지금 증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없고 그냥 그것만이 살아 숨쉬는 증시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올라간다는 건 모르지만 크게 걱정은 만들지 않지 않을까. 약간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요. 1월에 그 FMC 전이나 FMC 그 구간 꼭 FMC로 그냥 시간표를 나누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전체 1월로 볼게요. 뭐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은 또 코멘트는 제가 1월로 들어가면서 바꾸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산타렐로 올라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 1월 달에는 약간 조정 느낌이 나는 이게 한 번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솔찬히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 1월 달은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1월 달, 2월 달 뭐 이렇게 달로 주식 보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증시가 지수가요. 갭상도 하고 어제 고점과 저점 그 갭을 남기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갭을 채운다는 경험은 아니지만 지금 증시가 유동성 없이 빨리 오른단 말이에요. 아시죠? 뭔 말인지. 유동성 없이 빨리 오르면 이거는 장기 물량이 아니라 단기나 스윙일 물량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산타넬리가 이런 빈깡통으로 산타넬리가 온다고 하면 내 생각엔 다시 지금 12월로 돌리는 그런 조금의 눌림 좀 공포로 들어가면 조정 이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 과당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뭐 과당도 다시 이렇게 하고 일어나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조정, 막 이런 폭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게요. 건강한 조정.